안녕하세요. 네, 네. 트럼프 취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칠 이후에는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그 행정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시장에 아마 폭풍 전야, 폭풍이 좀 저는 휘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장의 변화가 찾아올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교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이고 최근에 가장 좀 바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아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맞아.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 놉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TSMC와 삼성에 중국으로의 칩 유출 제한 강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뭐 이르면 수요일 날 발표될 가능성이 맞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흐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온 거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규제 같은 경우에 14에서 16나노미터 이하 칩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요구를 한다라는 골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저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일단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캐나다, 유럽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나라는 뭐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평가를 좀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그죠? 그쵸. 여기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높은 강도로 규제를 하느냐. 규제를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강도를 가지고 규제를 할 거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규제가 강하면 당연히 반사수에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은데 의외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2기의 출범 이후에 중국 규제가 좀 약하다면 이것도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이제 강도가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트럼프가 한 거 아닙니다. 그쵸. 네, 임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있겠는가? 어차피 취임식 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날 이야기 듣고 저는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제가 화면에 달력을 좀 띄워놨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주식 이야기 하는데 달력이냐? 결국에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것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래 일반적인 1월이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냐? JP모건 컨퍼런스를 그쵸.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학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 CES 대비해서 이번 주 JP모건 컨퍼런스는 굉장히 약하죠. 조용해요.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10일 날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여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아 그래 지금 이게 학회가 문제가 그쵸. 아니라 이번 주에 나올 PPI와 CPI 그리고 긴장하죠.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식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일부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 저는 사실은 17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의 1차 매수 17일이 17일. 왜냐면 오늘 이미 끝났죠? 네. 내일도 내일. 사실 뭐 물론 새벽에 나올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인식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폭등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예상치에 부합하면 미국도 종목별 좀 차별화죠.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반등 안 하고요. 종목군들 안에서의 변화에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도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 날은 뭐 장중에 여러분들 뭐 기대 안 하시니까 종가에 사는데 금요일 날 1차 왜?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네. 20일 날 생각보다 과격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힘들 거예요. 21일, 20일. 그리고 나서 2차는 언제 살 거냐? 24일 날. 아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1차 사고 2차 그렇죠.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뭐냐? 네. 27일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아 그쵸. 이때부터 쭉 쉬어요. 그럼 이날 떡값 필요하고 현금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22일 날 22일 매도를 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24일 날 현금을 뽑을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 연휴를 앞둔 전주는 원래 거래가 없어요. 쉬어가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어떤 매매 전략의 타이밍을 잡아 본다면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17일 날 금요일 아니면 24일 날 금요일 이렇게 나눠 사는 게 어떤 종목을 사든지 저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4를 좀 앞당겨서 생산한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럼 이게 반도체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좀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뉴스가 계속 자극이 되면 저는 SKC처럼 유리기판 쪽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은 주가가 시들시들해요. 그쵸. 근데 그 시들시들한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부담감 지금 크게 안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블랙엘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참 문제예요. 지연이 되는 이유는 자꾸 발열이라고 발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블랙엘이 지연이 되는 거 이렇게 한두 번 지연되는 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엔비디아가 작년에 힘들었을 때 뭐 때문에 이제 빠르게 그 힘듦을 회복할 수 있었냐면 블랙엘 다음 버전 루빈이 생각한 것보다 반년 앞당겨서 출시를 할 수 있겠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성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 블랙엘을 발열을 못 잡은 상태에서 계속 지연이 되면 루빈도 결국에는 늦어진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제시한 가이던스는 충족이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자분들은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지는 둘 중에 하나. 액침 냉각을 할 거냐 아니면 유리기판을 쓸 거냐. 액침 냉각은 이미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두를 하고 있죠. 근데 비용이 제법 비싼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만한 제품을 누가 냈느냐? SKC가 냈죠. 유리기판 평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고 다니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에 좀 변수가 많아지죠.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떨어뜨리거나. 근데 그 안에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되어 있으면 깨질 확률이 높아서. 근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는 한번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네.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사정과 그리고 현재 AI와 데이터 센터의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유리기판 쪽이 계속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에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유리기판이 이제 뭐 꿈의 기판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쵸. 윤곽이 나왔고 네. 수요 증가 여기에 이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건 지금 유리기판 그 외에 대체품이 없다라는 것. 대체품이 없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SKC가 올해 양산 그리고 앱솔릭스가 보조금을 받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관련 장비주들 뭐 필옵틱스라든지 JNTC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상반기의 어떤 랠리 저는 뭐 하반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길게. 올해에는 작년에 HBM 관련주들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면 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올해에는 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SKC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도 수취를 했죠. 네. 이미 이제 돈을 받은 상황이 있고 여기에 동박 산업까지도 회복의 조짐을 좀 보여준다면 원래는 SKC는 동박 사업하던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유리기판이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히든 카드? 그쵸. 하나의 진짜 새로운 먹거리로 잘 그렇죠. 잡았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동박 플랜트 사업이 만약에 회복성을 좀 보인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23년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4년도에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25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볼 수는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IT에 대해서 지금 뭘 살까 좀 고민이 많으면
우선순위에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상단에는 SK 하이닉스, 음. 그 하위단에 한미반도체냐 아니면 뭐 PSK 홀딩스냐 뭐 이런 장비주들도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는 SKC도 그 레벨단으로 격상을 시켜줘도 부족함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좀 차트를 돌려봤는데 뭐 PSK 홀딩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전에 고점 부근에서 다들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기 직전에 네.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쪽 관련된 그 안에서 반도체 전반적인 그 안에서의 또 이쪽 집중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SKC 같은 경우에는 강해요. 그쵸.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오늘도 살짝 윗골이 달렸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이제는 허무맹랑한 그 꿈의 기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전고체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꿈의 배터리. 맞아, 맞아. 그 꿈이라는 단어가 불렸던 전고체 배터리도 뭐 한동안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도 또 꿈의 배터리란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시세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양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달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기대감이 금방 식어버릴 수가 있는데 SKC가 지금 올해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저는 요즘에 최태원 회장을 보면 참 퍼포먼스가 많이 늘었다? 그쵸. 맞아. 대외적인 퍼포먼스? 네. 그 왜 어떤 사진이 찍힐 때와 걸음걸이, 움직임도 그 젠스낭 CEO라든지 그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의 그런 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필요해. 것들이 살짝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필요해.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SKC 유리기판을 뭐 다 팔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왠지 엔비디아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는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도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오너의 그런 맞아요.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늘었다는 거. 기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풀이된 기사일 수는 있겠지만 다 팔고 왔다 이 한마디가 네. 그 어떤 설명보다 확실한 한마디였던 네.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CEO 분들이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CES 2025에 기조연설을 했던 젠슨왕이 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CEO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가장 일선에 나서서 영업사원처럼 이래서 우리 세일즈.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감 필요해요. 그리고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기업의 오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면 당연히 믿고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다소 조금 부족해요. 뭐 최태원 회장님도 지금 변하고 있고 또 정영진 회장도 요새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가장 좀 움직였으면 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지금 조용한 상황이라서 그 기업의 대표님이 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네, 좀 나서서 HBM이 지금 어떻다, 파운드리는 어떻게 할 네. 거다. 저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또 내일 이제 주 후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TSMC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그쵸. 겁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실적 앞두고 발표. 있기 때문에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면 가장 지금 가깝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에이징랜드. 그쵸. 에이징랜드가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있어가지고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TSMC가 잘 나가는 거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그 고개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쵸. 약간은 단발성일 그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TSMC의 효과를 믿는다면 에이징랜드가 지금 단연 대장일 수밖에 없고 오늘 종가도 굉장히 좋죠. 저는 나름대로 요 구간대만 좀 돌파하면 43,000원대만 돌파하게 되면 요 레벨단까지는 한번 더 욕심을 좀 부려볼 수 있는 맞아요. 부려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에이징랜드가 간다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가온칩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일정 부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삼성전자에서 뚜렷하게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면 단기 반등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에이징랜드가 가장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전 요즘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한미반도체와 하나인더인데, 네. 평상시에 이제 하나인더를 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뭐 한미반도체도 좋아하신 것 같기는 네. 한데, 하나인더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인더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좋은데, 이게 하나그룹주 자체의 시장의 분위기와 시선이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다음 본딩 장비에 대해서 기대적인 요인들이 있는 건지, 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요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어제였죠. 한미반도체에서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HBM 제조용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아마 작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공 하나 빠진 거 아니야? 그쵸? 아니 1,400억 하던 회사인데 그쵸. 왜 108억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1차적인 약간의 쇼크. 두 번째, 단순 그냥 산수 계산으로 혹시 그러면 나머지 나눠? 발주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나눠 가졌다. 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아닐 것 것 같다라는 같다. 게 일단 저의 솔직한 네. 마음이고, 대신에 이제 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지금 이렇게 관심을 받냐면 하나 비전과의 어떤 재무제표를 전체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여전히 흑자 기조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HBM 3E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HBM4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맞아요. HBM4는 기존의 한미반도체가 있던 TC 본딩 기술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SK하이닉스 오늘 무슨 이야기 나왔죠? HBM4 빠르게 앞당긴다.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보다 하나 그쵸.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좋게 보일 수밖에 그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서 참 이때는 공포스러웠죠. 끝났나? 이게 생각하시는 저점이 분들 많을 거예요. 딱 이탈이 됐었을 땐 손절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런데 그 공포를 지금 이겨낸 상황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35,000원과 37,000원 레벨단 안에서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접근은 저는 충분히 이제는 가능하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32,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32,000원 이탈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절. 근데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신고가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손실을 볼 때는 마이너스 10%지만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라고 목표가를 잡았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손익비를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금 가격대까지 온 것은 맞다. 이렇게 떨어질 때 잡는 것보단 이런 종목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날 때 조정을 이용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는 흐름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명분이 지금 있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나 인더스트리얼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수급으로 좀 비교를 해봐도 하나인더 수급이 더 좋아요. 좋죠. 한미반도체는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됐는데 네. 그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근데 하나인더는 그 반대예요. 개인들이 팔고 맞아. 외국인과 기관이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좀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한미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하나인더가 움직이는 요인들은 이게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그리고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마이크론일 가능성이 그쵸. 높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이번에 HBM3 16단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 보안상 고객사는 알려줄 수는 없지만 대형 거래 계약이 하나 잡혔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될 마이크론. 확률이 네. 높고, 그러면 또 이제 수급이 하나에서 또 한미로 막 우르르 지금 또 그쵸.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음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이쪽은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 지금 자리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이크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2025년에 이제 점유율 HBM 시장에서 점유율 20%까지 늘리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항상 그런 이야기 드릴 때마다 TSMC 그리고 마이크론 좋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삼성전자가 떠올라요. 그때마다. 그렇죠. 그때마다 삼성전자가 떠오르면서 한 번씩 차트도 보고 또 수급도 보고 하는데 최근 우리가 삼성전자 8일, 1월 8일, 9일 그리고 3일, 6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기대를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다시 시장인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4거래일 연속 다시 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뭐 지금 가격대 매력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 같고 올해 안에 지금 HBM 12단은 고사하고 HBM4 안 될 거다. 뭐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나 많은데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HBM 쪽밖에 없겠죠? 안 되면 네. 파운드리 메가? 문 닫아야죠. 네. 뭐 이렇게까지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준 거거든요. 그 너무 많이 줬어요. 계속 공개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에게 네. 힘을 좀 불어 넣어주는 멘트까지 맞아요. 해주고 확실하게 될 거다. 독려해주고 사인도 가서 해주고 그런데도 못했다? 아. 문 닫아야 되는 수준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TSMC가 시장 장악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빠르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고객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이 발주를 안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격차, 물론 그것도 있겠죠. TSMC가 워낙 잘 나가니까.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설계만 맡기기에도 애매하죠. 얘네 그쵸. 이 삼성전자는 양산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지금 파운드리를 맡긴다? 그러면 자기네 기술이 노출이 될 수도 있기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정립을 해서 뭔가 액션에 취해지지 않으면 V자 반등은 택도 없다. U자 반등도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안정화되어야 되고 환율이 안정화되려면 우리나라 정치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안정화가 빠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뭔가 해결이 됐는데 환율은 여전히 그쵸.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국채 금리가 5%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네. 이거 5% 넘어가면 알고리즘 매매 작동되면서 미국 한번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에 왔을 때 계속 안 좋던 삼성전자는 더 안 좋아질 더 안 수밖에 좋아. 없고 올라가려면 또 그 배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들어올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 삼성전자가 언젠가부턴가 된다 분위기는 풍기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핏도 그렇고. 네. 요새 이제 딱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그것도 여전히 적자 기업인데 맞아요. 저도 이거 그래. 뭘로 지금 흑자 기업으로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이랑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좀 오버 스펙을 원했지만 네. 근데 브로드컴은 가성비랑 그다음 물량이 많으면 대량 물량을 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가성비 맞추려면 HBM 쪽으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또 어떤 다른 시각들은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 그리고 그렇게 높은 스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와 손 잡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돌파구가 된다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괜히 그게 네. 희망 고문? 본인들의 그 브랜드 네임을 깎아먹는.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은 안 된다고 안 된다.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브로드컴이랑 손잡는다는 그림은 저는 주가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아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뭐 된다는 걸 인증하는 그쵸, 거다. 스펙 낮은 거 아. 많이 팔아면 뭐 합니까? 그쵸, 결국엔- 가격적으로 떨어지겠죠. 결국엔 HBM에서 삼성전자는 역시나 안 되는구나. 도태됐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SK 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너네 브로드컴이랑 해. 해봐. 이게 이제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코스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봐서는 그렇게 스펙을 낮춰서 글로벌 기업과 손잡는 그림은 저는 좋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그동안 기다렸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지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삼성전자 워낙 주주분들이 많잖아요. 국민 네. 주식이잖아요. 저도 삼성전자 지금 들고 있고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데 그럼요. 그 믿음에 좀 뭔가 화답을 해줄 만한 반전의 무기가 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또 컨퍼런스 콜이 아마 1월 말에 할 텐데 거기서 또 아마 HBM 후보 관련된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고 맞아요. 시장에서의 이런 믿음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소식들 뭔가 결정이 된 부분들이 하나라도 좀 나와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간단하게 네. 또 워낙 2차 전지 종목들 잘 아시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2차 전지주들이 또 약간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00까지 또 제시를 하기도 했고 지금 테슬라 또 Y 모델, 그렇죠. 네, 그거 관련돼서 뭐 대주전자재료라던가 LNF 좀 기대감도 모아가는 소식들이 나와줬는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종목들 우리 볼까요? 테슬라 보시면 됩니다. 네, 굳이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에 가져와서 아직은 찾지 말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저도 이 기업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참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엄청 기대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속절없이 밀리니까 여기 막 여기까지 막 정말. 진짜 네.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결국 테슬라 뭐 목표가가 벌써 $800인 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00 수준인데 네. $800 갈 수 있다. 그 테슬라가 거기까지 가는데 과연 전기차의 힘이 더 클까? 그 내용을 보면 로보택시, 그죠. 자율주행, FSD. 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로봇과 FSD의 힘이 크지. 네, 맞아요. 전기차의 힘은 이제는 다 소진한 것 같아요. 테슬라도.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관련주들은 일단은 그래도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가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단기 반발세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실적 기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도 실적 기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눈높이를 낮출 때까지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어떤 숫자라도 그냥 엉망진창인 숫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숫자라도 네. 확인을 하고 나면 그래 이것보다 더 떨어지겠어? 라는 이제 심리가 모여야지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테슬라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다른 기업들보다는 LNF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돌고 돌아서 결국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로보택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카메라 모듈과 라이다 센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기업들 정말 많이 지금 요새 들으셨고 야 지루하다 또 쟤네들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 약간 오늘 조정 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OS 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가지고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음봉 캔들 나온 거는 불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과 12,000원 사이에 이 가격대면 이제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치신 분들도 이제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트럼프 이기라는 거. 여기에서 또 변하지 않는 걸 체크를 해보면 그에게 돈을 준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는 것. 돈을 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 그쵸.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스페이스X에 대한 그쵸. 규제 완화.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씩 어찌 보면 빠르게 규제 완화, 칠 것 그렇죠. 같아요. 수혜를 보게 되면 저는 한번 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간 종목 조선주 보는 거 물론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종목군들을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한번 재공략하는 것도 저는 잊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뭐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방금 해주셨지만 트럼프 2기에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머스크가 밀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밀어준 사람에게는 나는 확실히 보답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의 성격은 워낙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도 더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도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뭐 여러 기업 볼 필요 없이 방금 앞에서 언급하신 기업들 특히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저는 뭐 HVM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장 저는 사실 AP성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AP성도 괜찮고 밸류체인 뭐 루미르라는 기업도 있는데 최근에는 살짝 시장에서의 좀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재미없을 때 앞으로 맞아요.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쪽을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좀 비중 나눠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중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조선주 따라잡다가 하루하루 불안하실 수 있어요. 계속 맞아요. 가더라도 이게 언제 또 그치. 갑자기 급락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가시는 것보다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차분하게 모아가시는 방법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결국엔 이 이미지 센서, 레이더 시스템이 FSD 자율주행만 붙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방산 쪽에 지금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맞아요. 높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국 방산에 대해서도 이제 전투기 시대가 아니다. 드론, 무인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련주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미국이 가져가서 쓸 안 확률이 쓰죠. 제로예요. 네, 안 쓰죠.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서 쓸 거냐? 카메라 모듈과 센서류이기에 저는 퓨런티어,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 랩 그리고 i3 시스템 국방용 이제 센서를 만드는 게요.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저희가 그 길잡이가 되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또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제의 창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요. 저희 주식정음 어플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